과거에는 호재였던 것이 지금은 현금 청산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이사 대책 이후의 시장은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유형별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우선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이거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 첫 번째 하나예요. 거기 안에는 역세권을 개발하는 거, 그리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준공업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이제 물량을 뽑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예요. 첫 번째. 크게 두 가지가 좀 이슈가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공공에서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이 두 개가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고, 나머지 신규로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하는 거는 공공 땅에 빈 땅에 그냥 하는 거니까는 물량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물량이 나오기 어려운 게 복합 사업하고 지금 공공 직접 시행해서 정비 사업을 하는 서울의 9만 3천 호, 그리고 복합 사업에서 30만 6천 호 정도 나오는 게 사실상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걸 먼저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요, 주의 대상이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적 저층 주거지라고 했죠. 그 역세권에 대한 부분, 여기는 우선은 이제 역세권에 가는 거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준공업 지역 주택, 아예 이제 준공업지를 안 바라보는 게 좋아요. 우선은 당분간은. 그리고 저층 노후 주거지,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역세권 주택은 어딘지 예상이 되고요. 준공업 지역도 서울 같은 경우는 예상이 돼요. 근데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진짜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빌라 같은 경우는 노후되었다, 근데 역세권이 아니다, 노후가 밀집되었다, 이러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찾느냐? 일단은 자료를 볼게요. 주의사항은요, 이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에요. 역세권이 있어요. 역세권에 들어가는 지역들 중에서 공공에서 지정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들이 예상이 되는 게 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 나와 있어요. 원래 기본계획이 보통 지자체는 있고 바로 관리계획이라는 걸로 넘어가는데, 서울시는 너무 크잖아요. 너무 커서 이런 기본계획 하위 개념에 관리계획과 기본계획 사이에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생활권 계획이에요. 근데 이제 생활권 계획이 왜 나왔냐면요, 그 위에 기본 계획을 보면은 이렇게 3개의 중심지, 7개의 광역 중심, 12개의 지역 중심이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냥 그림 같아 보이는 이 공간 계획이 사실상 뜯어보면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사업지예요. 재개발에 대한 사업, 재건축에 대한 사업, 그리고 개발 사업에 대한 것, 택지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서 이런 공간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왜냐하면 여기는 상업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 계획을 세우고, 두 번째는 인구에 대한 배분 계획을 세워요. 인구를 사회적으로 증가한 분이 얼마고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얼마고, 이런 걸로 계획을 세우는데, 사회적인 증가분 자체는요, 이런 정비 사업이나 이런 걸로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요. 자연적인 증가분 자체는 그냥 출생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전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숨어 있기 때문에 기본 계획에서 어디를 찍어주고 있는지, 어디가 거점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래가 바로 생활권 계획이에요. 근데 생활권 계획을 보시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생활권 계획을 보시면요, 지금 생활권에서 뭐 동북권과 동남권 평균 용적률이 동북권이 굉장히 낮다, 아직까지 개발이 조금 덜 되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걸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일자리도 들어가고 뭔가 근생 시설 들어가고 움직일 수 있는 상권에 대한 개발을 확대를 해서 지역에 낙후된 데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겠다라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생활계획들이 이제 그 골격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규모가 어디가 제일 노후됐냐? 동북권.
동부권과 서남권이 제일 노후가 좀 낙후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의 핵심은 뭐냐? 상업 지역을 확대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상업 지역을 확대 개선. 그래서 이런 물량들을 거의 이제 192만 원 정도 서울 광장에 145개의 규모로 상업 지역의 물량들을 점점 고밀화시켜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만들겠다는 건데 이 상업 지역이라는 건요 일자리를 담는 그릇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그릇을 확대해 가지고 개선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세권별로 거의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세권별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역세권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역세권은요, 이런 생활권 계획의 큰 그림을 봐야 돼요. 큰 그림을. 그래서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보고 거기에 역세권 중에서 일단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게 된 거는 과거에 처음에 기존에 있는 데서 추가로 된대요. 이런 지역들을 보면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다 빨갛죠? 여의도도 빨갛고 그 다음에 뭐 보시면은 종로도 빨갛고 여기도 빨갛고 이런 빨간 지역들이 다 역세권으로 돼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부권이나 서남권 같은 경우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표시되지 않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역세권 개발을 하긴 하는데 그 역세권 개발 중에서 용적률을 올리겠다 했어요. 근데 용적률을 올리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그리고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하면은 밀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사실은 222개의 후보지가 있고 거기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올 것이 이런 동부권이에요. 동부권하고 이런 서남권 여기죠. 여기에서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실제적으로 뉴스를 보면은 뭐 22개의 후보지를 설 이후에 설명회를 할 거고 이런 공공사업이 나오는 데를 보시면은 뭐 정비사업은 67곳이고 그리고 정비사업 이전에 여기 있죠. 유형별로는 역세권은 53곳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서남권은 26곳, 서부권은 19곳, 도심권은 14곳, 동남권은 5곳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에서 지금 동부권하고 서남권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역세권. 그리고 역세권 중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들 그런 지역들은 나올 가능성이 크고 다 노후가 된 데가 많겠죠. 그런 지역들 조심해서 가야 돼요. 지금은 거꾸로 옛날에는 이게 호재라고 생각했는데 당분간은 이런 생활권 계획에서 지정되었고 이런 지적도를 아까 보신 것처럼 지적도를 펼쳐서 역세권이야. 예를 들어서 미아역이 역세권이야. 예를 든 거예요. 이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역세권인데 주거지역이에요. 그리고 삼양역이라는 경정철이 생겼어요. 근데 이 주변에 삼양역하고 삼양사거리 보면 주변에 이제 그 뭐죠 아파트들도 많고 이제 노후된 주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역세권이야. 근데 주거지역이야.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를 좀 낙후되었으니까는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과거 같으면은 이게 호재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정책의 기조로 따지면은 당분간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세권 개발을 하면은 지금 생활권 계획을 보시고 더 엄밀히 말하면 동부권하고 서남권의 역세권에서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노후된 지역들 거기는 빌라든 거기에서 저층 아파트든 뭐든 들어가시면은 지금 당분간은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개발되면 좋겠죠. 개발이 되면 좋은데 이 개발이 된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사 대책 이유는 다 현금 청산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신청이 되어서 더럽 이게 이제 공공주도로 가는 데가 일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나는 진짜 감정평가액으로만 돈을 현금 청산받고 입주권을 못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역세권에 대한 부분들은 옛날에는 호재지만 당분간은 서울에서 동북권과 서남권 이 지역의 역세권은 되도록이면은 지향하면서 차라리 그 비켜가서 뭔가를 이제 투자처를 찾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된 지역 말고 포함되지 않은 기존 주택들로 오히려 가는 게 더 나을 수.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건요. 단순하게 개발을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계획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세 가지 부류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허용 용도라든지 불허용 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를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 지역을 하나씩 개선해 나갔다는 의미가 첫 번째예요. 관리 계획이에요. 두 번째는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일어나면요. 무조건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그 개선된 주택을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개발 계획을 수반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개발 계획대로 바로 그거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요. 관리 계획이면서 개발 계획이 어느 정도 일부가 될 수 있고 무조건 개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구 단위를 봐야 되는 이유가요. 이런 역세권 주변에 지구 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지구 단위로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아파트 단지로 형성되어 있는 데가 일부가 있어요. 그런 지역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 지역도 저는 역세권을 볼 때 동시에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역세권은 그런 식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생활권 계획을 동시에 보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두 개의 해당 사항이 없는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들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당분간은 불안하니까 못 하겠죠. 자칫 잘못 들어가서 더럽 신청되고 이게 이제 뭐 이제 공공주도로 이루어져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요.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요. 저층 주거지역이에요. 저층 주거지역. 저층 주거지역도 똑같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게 생활권 계획을 한번 보시면요. 조금 답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는 진짜 제일 몰라요. 왜냐하면 역세권도 아닌데 저층으로 노후된 주거지가 어디 있을까? 어떻게 찾아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근데 다행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정리가 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찾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생활권 계획이라는 게 보시면요. 진짜 수천 페이지로 25개의 지자체를 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클릭하면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초 현황 분석이 있거든요. 기초 현황 분석이. 이런 기초 현황 분석을 보면은 요렇게 노후된 데는 시커멓죠. 이런 것들이 20년 이상 된 건물, 30년, 40년이 초과한 건물들을 조금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상지,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대상지가 있으면요. 그 대상지를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권 계획에 보면 기초 현황들이 25개 지자체랑 동별로, 구별로, 동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확인하고 내가 신축 빌라를 가는데 노후가 됐어. 그러면은 거주 목적이라도 지금 빌라가 오른다고 하지만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 생활권 계획 내에서 요런 식으로도 이제 노후 주거지, 저층 노후 주거지 요런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 보면은 노원구 보면은 이런 식으로 지역 생활 계획들이 기초조사부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해당되는 지역, 내가 그 다음에 접근하고 싶은 지역들 이런 지역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모든 지역들을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얘기를 하면 또 유튜브로서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후도 기초조사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노후도가 나와 있으니까 노후도와 발전 방향들이 일부는 좀 나와 있어요. 확인을 하시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초 현황에서 노후도가 나오니까 저층 노후 주거지인지를 가시적으로 도면으로 보고 가면은 조금은 더 안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공공주택 복합사업 중에서 마지막으로 준주거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준주거 지역도 보는 거 되게 간단해요. 이게 그냥 공식화된 색깔이거든요. 노란색은 주거고 빨간색은 상업지역이고 초록색은 뭐 이제 녹지 지역이고 그리고 뭐 이런 그 보라색이죠. 보라색, 파란색 계통의 보라색은 중공업 지역이에요. 이 중공업 지역이 사실은 요런 동네 노원구 쪽에 창동역 주변이랑 여기 쌍문역 바로 아래쪽이랑 그리고 성수동이랑 그리고 여기 구로랑 가산 디지털이랑 이제 구로 디지털 있는데 영등포 쪽 그리고 강서구 쪽 이런 식으로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부 있는 데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어디를 피해 가야 되느냐. 일단은 여기에 포함되는데 노후된 주거지 쪽 여기는 용적률을 올려준다 했거든요. 어떤 조건 없이 용적률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여기도 문제는 공공주도가 되면은 수익에 대한 부분을 환수가 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현금 청산이 뭐 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어떻게 보지라고 하면요. 우선은 이런 지도에서 파란색 그러니까 보라색이죠. 보라색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보면은 2030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 보고서가 있고 중공업 지역의 지역별 보고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은 뭐가 있냐? 다 있어요. 계획들이 다 있어요. 우선은 이 발전 방향에서 뭔가 개선시켜서 공공에서 낼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제 당산 쪽인데 주거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 다 파란색이에요. 원래 그 보라색인데 이 주거 밀집이나 뭐 이런 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장만 밀집된 데가 있고 주거랑 혼재가 된 데가 있고 그리고 주거가 밀집되었는데 노후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주거가 밀집되었고 용적률이 되게 낮고 주거가 잘 형성돼 있는데 준주거 지역이에요. 이런 데는 당분간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당분간은 이걸 피해서 들어가시라는 말이에요. 피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호재였던 것이 지금은 당분간은 내가 현금 청산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계획들을 찾아가면서 이 계획에서 지금 현재 주거로 밀집되어 있거나 준공업 지역이면 그렇죠. 그리고 저축 노후는 노후가 밀집되었거나 역세권은 생활권 계획에서 보면서 사실상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거를 제외하고 우선은 주택을 바라보시면 괜찮아요. 만약에 이거를 제외하고 기존 주택으로 간다, 신축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준들을 세우지 않고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모든 대상지가 다 두려움에 부동산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접근을 하시면 되고 서울시에는 중공업 지역의 3.3%예요. 그래서 지적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지적도를 보면서 주거 지역이 어디 밀접이 되어 있고 이런 서울시의 중공업 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진지를 확인하고 주거가 밀집된 지역을 당분간은 피해서 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주의 대상이에요. 자,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역세권 주택, 중공업지 주택, 그 다음에 저축 노후 빌라에 대해서 대충 어림잡아서 내가 앞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될 부분 당분간은 을 구분을 하고 그 외에 기존 주택과 신축 주택으로 들어가시는 거를 당분간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를 하라는 이유가 아니 개발이 되면 좋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공공이라는 단어. 주의할 수 있는 이유는 2월 4일 대책 이후에 진입을 해가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지금처럼 공공주택 사업이 실행이 될 때 현금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가 불확실하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기도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익 배분에 대한 부분도 이익을 준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주는 게 왜냐하면 이익을 준다는 건요. 원래 이런 개발을 하면은 그 개발에 대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이 100 중에서 한 60 정도, 50 정도는 돼야지 나한테 이익이 원래적으로 원칙적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뭐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서 수익을 30%까지 최대 10에서 30%까지 준다고 하지만 사실상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정도 해주지 않고요. 수익을 나누는 구조가 퍼센테이지잖아요. 옛날에 100 중에서 50을 가져갔으면요. 근데 지금 수익을 내는 게 축소가 돼요. 축소가 되는 게 원래 100이 아니라 50 정도로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50 중에서 20, 30을 수익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조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뭐 이제 특수 관계의 소유자들, 이제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인프라를 하는 거, 임대주택이라든지 공공자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로 돈을 배분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수익에 대한 수익률 자체는 30이라고 하지만 30으로 한정한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30 말고 그 수익이 원래 100을 가져갈 수 있는 거를 그걸 한 반으로 또 줄이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니까요. 임대주택도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니까. 결국은 그런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뭐 현금 청산이라는 게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안하고 우리가 들어가는 것 자체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